재민 방송 궁금한 뉴스. 한 주간에 있었던 뉴스 중 가장 궁금한 뉴스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재민일보 고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원희룡 도지사가 입도객들을 향해서 아주 수위가 높은 발언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원희룡 도지사가 아침 이제 그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네. 제주는 피난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네.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까지는 뭐 그런 얘기까지는 나온 적이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은 없는데 오늘 그런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습니다. 네. 제주 같은 경우는 확진 환자가 이제 오늘 확인된 사람까지 7명이 네. 나왔거든요. 7번까지 나왔어요. 네. 근데 7번까지 나왔다라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진자가 확인이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저희들은 7명 모두 제주 안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제 감염이 된 이후에 제주에 들어와서 확인이 된 경우들이라고 네네. 지금 다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 2, 3, 4번이 다 그런 경우여서 네. 국내였죠. 그런 경우여서 이제 별도 관리를 했고 또 이분들이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이분과 관련된 자가격리를 하셨던 그런 네. 분들도 이제 다 해제가 돼서 네. 이제 좀 살만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는데 네. 이번에는 또 이제 스페인에 다녀오셨던 또 두 분이 또 문제가 생겨서 네. 제주에서 이제 6번까지 확인이 됐고요. 네. 그리고 7번 환자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들어온 사람으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어디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다. 라는 내용 그리고 네. 동선 같은 걸 확인을 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 좀 수칙만 지키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제까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에 저희가 많이 관리를 했잖아요. 이제까지 네. 어느 정도 좀 많이 익숙해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벗어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가 아니고 서울에서 발생한 그러니까 확인이 된 확진 환자가 네. 알고 봤더니 제주에서 4박 5일 동안 관광을 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혹시 네. 이제 코로나19 감염이 됐을 수도 있으니 네. 특정한 기간 동안은 집에 머물거나 뭐 거주지를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를 하라고 하는 지침을 받으신 분이세요. 네. 그리고 좀 증상이 있어서 유증상이 있어서 본인이 약을 또 먹었다고 하십니다. 네. 그런 상태로 제주에 와서 4박 5일 동안 네. 정말 알차게 관광을 즐기고 가신 거예요. 저희가 동선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봤더니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없을 때 와서 4박 5일 동안 즐겁게 놀고 가실 정도의 네. 동선을 다 거치셨더라고요. 네. 뭐 성산이라던가 우도도 다녀오셨고요. 네. 그리고 숙박시설도 이제 특급 호텔 뭐 2군데에서 2박씩 하셨는데 호텔에 있는 그런 편의시설도 다 즐기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 또 거기 좀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도 다녀오셨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지역에서 느끼는 감정이 네. 이제는 좀 화가 나는 거죠. 분명히 지킬 것은 지키자고 서로 약속을 했는데 네. 왜 그렇게 해주지 않고 제주에 와서 이렇게 피해를 끼치냐. 이제 그 화가 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모아져서 도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저도 이제 홍보 문구를 하나 봤는데 렌터카를 가지고 오시면 네. 못 들어오신다. 네. 여기. 그리고 제주 도민이라도 혹시 타지에서 오신 지인하고 같이 오신 경우는 죄송하지만 입장하지 말아달라.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자기는 욕을 먹어도 좋대요. 근데 그렇게 저희가 인심이 그렇게 각박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그런 인심이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봤더니 지금 동선 안에 이제 한 20곳 정도를 돌아다니셨고 네. 지금 확인된 숫자만 38명 정도 지금 뭐 자기격리 들어갔다고는 하시는데 네. 뭐 저희들 그 내용들을 보면 마스크를 안 하고 이제 다니셨던 내용들도 사실 있고 해서 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마스크도 하지 않고 어떻게 제주 전역을 다 돌아다닐 수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적어도 마스크만이라도 하고 돌아다녔으면 저희가 그래도 본인이 지키려고 노력은 했구나. 네네. 왜냐하면 이게 7번 확진 환자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 게 네. 7번 확진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뭐 제주도 집으로 오는 길이었겠죠. 오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집에 있어라. 그리고 네. 증상이 나타나면 네. 바로 뭐 보건소나 이런 데 선별진료소 네. 연결을 해서 지금 좀 검사를 받아라 하는 수칙을 지키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동선이라고 해봐야 보건소 다녀왔던 그것밖에 없고요. 네. 공항에서 집에 오면서 집에 올 때 이용한 택시, 네. 그리고 보건소 갈 때 택시, 네. 돌아올 때 택시에서 택시기사 세 분만 이제 조치가 되고 택시 세 대만 방역을 하면 되는 네. 굉장히 정말 깔끔하네요. 깔끔하게. 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네. 법적 조치까지 묻겠다라는 네. 굉장히 강력한 수위 높은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저도 화가 나는 게 제주도가 관광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입도객들이 이렇게 지킬 거 지키지 않으니까 진짜 오지 막아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심정적으로 안 좋은데 지금 뭐 관광 얘기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네. 이런 일이 발생해서 지금 뭐 관광 그 산업들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도 기자들도 이제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네. 최근에는 비대면 취재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하면서 요즘 어떠세요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죄송해서. 그러니까 요즘도 많이 힘드시죠 하는 질문도 더 이상 하기 힘들 만큼 네. 굉장히 지금 한두 달 정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이 힘든 게 나아질 거다라가 아니고 계속 이제 축적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또 힘들고 또 힘드니까 언제까지 힘들어야 돼 하고 이렇게 말하는 상황인데 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체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희가 비행기가 안 뜨잖아요, 요즘. 네.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제 하계 스케줄, 그 항공사들은 스케줄별로 움직여요. 동계 네. 스케줄, 하계 스케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하계 스케줄이 3월 29일부터 10월 25일까지 네. 운항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적 항공사도 그렇고 외항사들의 이제 국토교통부가 원래는 이 하계 스케줄 동안 얼마나 비행기를 띄울 건지 네. 계획을 한번 제출해봐라 했는데 네. 처음 제 계획을 받아보고 국토부에서도 놀랐어요. 이대로면 큰일 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받을 테니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건 알겠는데 우리도 이제 하늘길이 열려야 네. 뭐 관광뿐만 아니라 저희들 뭐 무역도 해야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 좀 감안하고 네. 다시 한번 내봐라 했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4월 25일까지는 네. 지금 현 상태가 유지될 거다라는 지금 그런 아직 뭐 공개된 자료는 네.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운항 일수가 한 211일 정도 되거든요. 하계 네. 스케줄이. 네. 근데 지금 뭐 항공사들이 내놓은 스케줄대로라면 한 30일 정도는 운항을 안 하는, 한 달은 더 쉬겠다. 네. 그러니까 쉬겠다는 게 아니라 쉴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네. 얘기를 하신 거고요. 제주도가 지금 현재 국제선이 멈춰 있는 셧다운 상태잖아요. 네. 국제선 비행기 한 편도 안 뜨는데 4월에 몇 대 뜨느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한 편 뜰 것 같대요. 지금 그렇구나. 그러니까 좀 예정된 거는 스케줄을 신고를 한 게 한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을 갔다가 돌아오는 딱 한 편이 지금 신고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신청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뜰지 안 뜰지 모르는 게 저희가 이젠 일본을 비자 받고 들어가야 돼요. 네. 이전까지는 그냥 여행 가듯이 갔는데 이제는 신고하고 뭐 목적이 뭔지 허가를 다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고까지 다 하면서 가실 분들의 수요가 비행기를 네. 띄울 만큼이 될지는 네.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선도 사정이 지금 좋지 않은 게 아까 3월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보다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게 이스타 항공이 국내선 안 띄우겠다. 네. 제일 잘 되는 제주 노선도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국적 항공사의 국내선 셧다운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제주로 들어오는 나가는 길 자체가 좁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뭐 관광, 항공, 물류 다 이게 연관된 사업인데 네. 지금 진짜 정말 많이 안 좋은 상태네요. 근데 제주노선 항공기가 만석이었는데 뭐 비행기 편수가 얼마 안 되니까 만석인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뭐 가끔 얘기 들어보면 제주 이제는 관광객들 없다는데 왜 비행기 자리가 없냐고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를 들면 뭐 8시, 9시, 10시에도 한 뭐 2편 이상 있던 제주의 항공 노선이 네. 하나가 돼버린 거, 하나가. 네. 그러면 그 비행기를 어쩔 수 없이 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 유학생 서울에서 확진을 받은 그 20대 관광객 때문에 네. 제주에서도 그 비행기를 같이 타셨던 분들, 앞뒤로 타셨던 분들이 다 자가격리 중이시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무 큰 피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제주 관광객이 그렇다고 늘어난 상황이 아닌데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주 관광객이
그러니까 이달 들어서 24일까지 들어온 네. 관광객 숫자가 39만 9,187명. 네.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네. 50.1%딱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선 멈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 대도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간혹 이제 아직까지는 두 자리대의 외국인들이 들어오긴 합니다. 네. 국내선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 3월만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서 98% 정도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적으로 다 45.2% 줄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소비를 해주셔야 돌아가는 관광 소비 도시거든요. 네. 제주도가. 그러니 뭐 여기저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어느 정도냐면 신라면세점이 그 국제공항에 네. 이제 매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휴업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참 지금 뭐 휴업을 해서 네. 이제 국제선 뜰 때까지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달 말까지 기다려 보겠다 하셨지만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행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면세점 운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당분간 또 네. 계속해서 휴업 상태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업종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해외를 못 가니까 제주도가 그렇죠. 이제 대체 지역으로 이제 많이 오겠다라고 만만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늘길까지 막혔다 이런 얘기까지 실감이 날 정도입니다. 우선 그 하늘길 막힌 거 그 여파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잠깐 뭐 뉴스 같은 데서 나오기도 했지만 제주를 찾는 신혼여행 관광객이 좀 늘었다. 네. 해외를 못 가니 제주로 네. 온다. 근데 그랬다고 결혼식이 많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숫자가 전체 관광객 그렇군요. 줄어든 숫자를 네. 이제 채우는 게 아니라 네네. 전체 관광객 퍼센테이지 중에 네. 예전에는 신혼여행 관광객이 한 20%였으면 지금은 네. 이게 한 40% 정도 되고 있다. 네네. 퍼센테이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중. 네. 몇 명이 늘었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하신다는 거 보면 알 수 뭐 있고요. 결혼식이 다 미뤄졌으니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특급 호텔들이 3월 예약률이 굉장히 안 좋았고 네. 4월도 한 30% 수준 봤거든요. 네. 5월까지도 그럴 것 같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래 버리면 방을 반도 못 팔면 그 호텔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큰 호텔들도 임시휴직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 들어서 최근까지 문을 닫은 여행사가 16곳. 아이고, 어떡할까. 숙박업도 네. 2곳, 네. 요원 시설도 2곳, 뭐 네. 한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곳이 21곳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네. 이건 폐업을 한 경우고요. 폐업이요? 휴업한 경우는 더 많은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네. 일단 그 제주도에 카지노가 8개가 있는데 네. 그중에 4곳이 지금 휴업 상태예요. 아, 그렇군요. 나머지 문을 연 곳도 장사가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저희들 지금 꽃놀이 하게 되면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전세버스거든요. 네. 전세버스 업체가 52곳이 되는데 네. 그중에 49곳에서 네. 더 이상 버스를 움직일 수가 없다. 49곳이나요? 예. 네. 그래서 전세버스 번호판, 그러니까 863대의 번호판을 뗐습니다. 네, 네. 이 번호판을 떼는 이유가요. 네. 이 차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렌터카도 지금 한 1,403대, 1,400대 이상이 네.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러니 지금 다니고 있는 렌터카는 어떻게 보면 그 렌터카 업체에서는 감사한 렌터카들일 수도 있는데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혹시 몰라서 네. 렌터카를 주의하게 되는 뭐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 보이는데요. 이거 역시도 인건비라도 줄여서 네. 어떻게든 경영난을 좀 막아보겠다. 뭐 그런 의지를 반영한 그런 그렇군요. 결과기도 하고요. 특급 호텔들에서 4월, 5월이면 피크거든요. 네. 봄 관광객들 네. 많이 다니고 아까 말했던 결혼식 특수도 좀 있고요. 네. 뭐 단체 관광을 하시는 분들도 요즘 가족 단위가 많이 오니까 펜션 아니면 고급 호텔을 많이 그러니까 특급 호텔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4월에 쉰다는 얘기가 어디서 들리기도 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네. 정도로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렌트카가 다니긴 해도 하루에 렌트카 가격이 9,600원? 그렇게 책정됐더라고요. 뭐 하루 10,000원 안 된 지는 조금 됐어요. 이게 갑자기 네. 정말 신기하게도 네. 제주도도 아니고요. 중국에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주 관광 예약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제주도에 중국인이 많이 왔다 갔다 한데 그러니 위험해. 음.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했어요. 대구나 이런 쪽에서 네.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안 움직여요. 네. 이제 집 밖에 나가면 위험할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닥을 쳤어요. 네.
그러니까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취소하겠다는 전화가 많이 왔죠. 네. 당분 한동안은 예약 취소 전화를 받느라 네. 직원들이 필요했었을 정도. 네. 근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없으니 네. 이제 서로 협의를 해서 뭐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그 범위 안에서 네. 뭐 임시휴직을 한다거나, 네. 그죠? 뭐 제가 아는 곳에서는 이제 오래된 고참 직원들이 먼저 휴직을 하겠다고 이제 손을 들 정도의 네. 정도로 정말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아, 경제가 아주 쑥대밭이 됐습니다. 네. 이 정도 되면 너무 무섭다는 말이 그렇죠. 과언이 아닐 정도 같은데요. 회사가 있어야지 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네.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자기 앞에 일이 먼저 보입니다. 네. 저도 당장 내일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네. 오늘 월급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게 네. 될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오늘 월급을 주고 싶긴 하지만 당장 들어오는 돈이 없고 나는 세금을 먼저 내야 되니까 세금부터 낼게,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물리다 보니 서로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더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맞물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월급 받는 분들은 사실 뭐 저금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네. 한 달 벌어서 한 달 쓰기 바쁜 사람도 많거든요. 그죠? 뭐 통장을 지나간다고 얘기하잖아요. 통장이 쌓이기 전에 이제 바로 나가야 될 곳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정부에서는 자꾸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하는데, 네. 뭐 어떤 지원들, 뭐 지원해주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할 정도로 뭐 피부에 와닿는 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이제 받는 분들은 계시는데 네. 이게 제때 나오지 않는 경우, 제때 나오지 않는군요. 지금도 뭐 추천서를 넣고 네네. 이제 보증 심사를 받고 하는 기간을 굉장히 보증 심사 기간을 짧게 해준다고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걸 다시 은행에 가져가서 돈으로 이제 받는 경우까지가 네. 한 달 정도 이제 텀이 아직까지는 있는가 봐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난 당장 오늘 세금 내고 내야 되는데요. 이제 그렇죠. 네. 모자란 부분 채워야 되는 이걸 어떻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다른 쪽으로 이제 방법을 찾는다거나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다 보니 그 지원 사각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얘가 있냐면 저희가 관광업 지원을 자꾸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관광업 기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네.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달라요. 산업체 기준이.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편차가 생기고요. 네. 또 뭐 저희들 정부에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돈을 좀 지원을 하겠다, 네. 뭐 좀 지원해주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번번이 제주가 제외가 되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가 지원이 제외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못 받는 건가요? 그렇죠. 제주는 특별자치도여서 관광 네. 3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특별자치도 네. 그 출범을 할 때 그것만큼은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왔어요. 네. 저희가 업체에 부과할 수가 있고 네. 그 돈을 저희가 이제 좀 쓸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기금에 돈이 없나요? 기금에 돈은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사각을 계속 최소화를 하고 있는 게 네네. 그나마 제주도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 뭐 네네. 예를 들면 그 제주 특급 호텔 중에 4성 호텔, 5성 호텔은 관광진흥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4성급, 5성급은요? 예, 그러니까 큰 네, 호텔들은 아닌데 네. 지금 4성 호텔들 중에도 이제 제주도 출신이 네. 지금 직접 경영하고 계신 곳도 있는데 네네. 이런 곳까지 지원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네네. 해달라. 그래서 포함이 됐고요. 포함이 그리고 됐고요. 농업촌 민박 같은 경우도 이제 안전 인증을 받은 경우는 네. 또 포함을 시켜주는 네네. 예,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저도 어제 다니다 보니까 뭐 승마장도 조용하네. 승마장이랑 기념품 판매점 네, 그리고 네. 수상 레저 업체 같은 경우는 네네. 아주 전멸이네요. 아주. 예, 관광 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관광 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네네. 관광업이 아니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승마랑. 예, 그리고 또 4월 중에 이제 국제회의와 관련된 국제회의 기업 업체들이 네네,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네. 저희들은 이제까지 이제 컨벤션이 이렇게 하는 업체들은 또 다 관광업인 줄 알고 있었는데 네네.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계시기는 해요. 뭐 우선 제주도는 관광진흥기금이 있으니까 뭐 급한 불은 끌 수 있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까 기금이 있으니까 네. 기금이 아직은 있으니까 네네. 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 기금이라는 게 네. 한도 끝도 없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퍼내면 퍼낼수록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시 채워야 되는데 네. 이 채울 역할을 할 관광 업체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그렇죠. 들면, 예, 그러니까 주요 관광업체들의 지난해 실적을 가지고 이제 관광진흥기금을 납부하도록 네. 이제 납부액을 산정을 하는데, 네, 지난해 지난- 매출을 가지고, 네. 지난해 매출도 그렇게 신통치가 않았어요. 네, 소비 네. 둔화 때문에. 네. 신통치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잖아요. 납부할 돈이 그죠? 납부할 돈이 네네. 없으니 이제 계속 자금은 나가고 채워지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 한 150억 정도 이제 출연금을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네. 정부에서 너희들은 특별자치도여서 그 관광진흥기금에 관한 권한은 너희들한테 있는데 왜 갑자기 우리한테 출연기금을 달라고 해? 그래서 허가를 아직까지 네. 해주질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관광특별융자, 네. 관광업에 대해서 한 3천억 원 규모의 관광 그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네네. 제주는 거기 포함되질 않아요. 예. 아유, 지원을 못 받아도 융자는 받도록 해야 될 텐데요. 또 이제까지 뭐 내용을 뭐 쭉 들여다보면 네. 제주가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는 국책사업, 관광 네. 관련 국책사업에서 다 배제가 됐어요. 아. 뭐 저희들 뭐 광역 관광도시 지정하는 데도 빠졌고요. 네. 최근에 뭐 관광 사업체와 관련한 정책이 나왔지만 네. 제주는 열외인 상태로 진행을 했어요. 뭐 제주도 관광업계 불만이 상당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 특별자치도여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홀히 대해지는 게 안타까운 거죠. 리스크 관리가 잘 돼야 될 텐데. 그죠. 네. 예를 들면 서울과 부산, 그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네. 그 서울 수도권과 제주에 집중된 외국인을 분산하겠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랑 부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네, 네. 전체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 중에 가장 큰 비중은 80% 정도는 수도권하고 서울에 집중이 됩니다. 네. 나머지를 가지고 나누거든요. 네. 근데 저희랑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뭐 대전, 네. 광주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 네. 사실 좀 저희는 억울한 게 다른 산업이 하나도 없이 저희는 관광업만 하고 있는데 네. 관광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네. 비교구는 그들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전이요? 대전은 과학특구잖아요. 야, 그렇죠. 네. 과학특구인 데들도 있고 뭐 네. 저희들하고는 산업의 그 패러디 굉장히 다른 네, 산업 네. 구조가 다른 그런 지역들임에도 불구하고 네. 관광만큼 똑같이 나눠야 돼요. 지역 균형 발전 때문에. 아이고, 그렇군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힘든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나니 이제 좀 야속하기도 한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 직장인들 불황형 실업이 확산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까? 수치 여쭤보는 것도 정말 지금 살이 떨리네요. 저희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을 해요. 네. 근데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경우는 관광 중에 저희들 여행업, 네. 관광 숙박업, 관광 편의시설 중에 관광 운송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빼져 있는 상태예요.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빠져 있는 거네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어렵다고 말한 데들만 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네.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얘기들 하도 지적을 하니까 네, 네. 전 업종으로 확대를 하겠다. 네. 다음 달 1일부터 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다음 전 달, 업종을 그렇죠. 대상으로. 근데 다음 달 1일까지 현재 고용 상태 유지하셔야 돼요. 아, 네. 네, 정말 힘든 상황이 네, 벌어지는 네. 거죠. 근데 네. 진짜 이제 제주에서 다니던 직장의 경영난에 네. 따른 해고, 뭐 폐업 때문에 직업이 잃은 불황년 실업, 그러니까 네. 고용보험을 상실한 네. 경우가 1월만 1만 명이 넘었어요. 네. 자, 1월이라 코로나 전이었어요. 그래요. 코로나가 반영되기 조금 전에 네. 1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1만 3,761명. 네. 이게 지난해 경기 둔화 여파가 굉장히 많이 미쳐서 네, 네. 버티지 못한 경우거든요. 네. 이 숫자가 사실 그 일용직 근로자 빼고요. 임금 근로자하고 자영업자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게 사실 한 달 전과 비교해서 한 달 전이 한 7,377명? 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이요. 네. 불과 한 달 사이에 46.4%가 늘었는데 네. 이게 2월이 어떻게 될지 저희 장담하기 힘든 거예요.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뭐 임시휴직, 음. 폐업, 휴업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네. 뭐 사정이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그런 신호들 있는데요. 네. 뭐 예측되는 게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제주의 지역 내 감염 사례는 없어요. 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파장은 굉장히 골목상권 끝까지 막 모세혈관 끝까지 미칠 정도로 심각한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월만 저희들 일시휴직자가 11,000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2월은 15,000명이 됐어요. 네. 코로나19 여파가 미쳤죠.
그러니까 제주에서 발생하지 않더라도 네.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것 때문에 제주에 들어오는 관광객들 줄어들고 뭐 저희들 그 무비자 입국 중단되고 이런 여파들이 반영되면서 네. 그거와 연관된 산업군에 계신 분들이 일을 쉬시게 된 거예요. 네. 근데 휴직자가 이제 15,000명까지 된 경우가 그 전에 많았던 경우가 저희 지난해 8월 같은 경우 13,000명까지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이제 고용보험을 잃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 한 6,135명이었거든요. 네네. 우리는 지금 그 전에 벌써 13,000명까지 늘어난 네.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럼 2월, 3월은 더 숫자가 늘지 않겠냐. 근데 이게 정말 애매한 게 이 임시휴직한 경우,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무급 저희들 월급을 받지 않고 잠깐 쉬고 있는 무급휴직. 네. 그 경우도 다 취업자로 들어가 있어요. 네. 무급이라 휴직 기간 6개월 이내면. 아직 그렇죠. 수치가 전체적인 늘지 않았군요. 고용 시장 안에 취업자 수는 있는데 네. 실업인 상태인 거예요. 네, 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이제 장치 안에서 돌봐야 되는 네. 사회적으로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네. 이 숫자상 그러면 저희들 2월 달에도 제주 고용률은 굉장히 높을 거예요. 네. 이 상황으로 본다면. 네. 그죠? 그럼 다른 지역에서 보기엔 제주도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지 않냐. 네. 수치상으로 정말 저희는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저희가 관광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2018년 자료긴 하지만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이분들 전체가 다 힘들다고 봐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까지 감안하고 네. 저희들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힘들잖아요. 저희도 네. 가서 들리는 얘기로는 슈퍼마켓은 좀 괜찮다고 멀리 안 가고 슈퍼마켓에서 사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슈퍼마켓에서 사는 양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저희들이 장바구니가 가뿐해지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들 감안을 하면 불황령 실업이 굉장히 지금보다 더 확대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도 네. 있다라는 점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시휴직을 했다고 해서 복직이 바로 되느냐도 문제일 것 같고요. 그렇죠. 실직자들은 뭐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일자리는 어떻게 또 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굉장히 힘든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 경제가 되살아나서요. 다시 한번 경제가 되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제주도민들은 순으름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이 위기를 극복을 해서 다 같이 이겨내는 그런 시기를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재민방송 궁금한 뉴스는요. 매주 금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유튜브 재민방송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